자, HLB 그룹주 좀 볼까요? HLB가 그 물적 분할, 그죠? 선박산업을 뛰는으로 인해서 오늘 이제 급등을 했고, 어제 급등을 했고, 어제 그저께 상한가를 갖고 어제 자꾸 움직였죠. 자, 바이오 기업으로 탈바꿈. 원래 바이오 기업으로 탈바꿈 한지는 한참 됐죠. HLB 글로벌도 원래 옛날에는 그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도 까먹었네요, 그죠? HLB 글로벌로 바꾼 거고, HLB 테라피utics도 이름을 개명하면서 전부 다 HLB로다가 일원화를 시키면서 굉장히 리보세라님을 많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리보세라님에 대한 행보가 전혀 변함이 없다고 그랬죠. 제가 아무런 변함이 없고 아주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들어왔어요. 우리 공매도 좀 볼까요? 우리 공매도 형님들이 어찌 많이 괴롭히는 종목들이죠. 공매도가 완전히 줄었죠. 지금 2.81% 0.5%. 공매도가 들어올 수가 없죠. 지금 상황이. SN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가 엄청 줄었어요. 막 30% 이렇게 하다가 지금 공매도 정도가 아니라 지금 쇼커버링 나오고 있죠. 지금 얘네들. 잘못하면 공매도가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매도를 할 때가 아니라 대차 상환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그죠? 아주 의미 있는 거래량도 많이 들어왔고, 상환 수량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52만 주, 예생 같은 경우에. HB도 100만 주 가까이 대차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마 이런 대차 상환이 빨리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더 빨리 뛰겠죠. 자, 그런데 저는 저런 것도 전부 다 참고 자료라고 보거든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어제 위증시가 무너졌고, 우리나라의 그 제약주들도 사실 위증시 영향을 많이 받아요. 특히나 제약주가 아직은 시장의 주도들을 확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HLB는 엄연히 잘 알려드렸죠. 어느 정도는 하단권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26,700원대만 깨지면 되죠. 이 공간은 꽤 오랫동안 지켜온 가격이고 21년도 2월 달부터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바닥이 확인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여기만 안 깨면 돼요. 또 하나가 제가 뚫어주고 나갈 때 첫 번째 목표가가 20개가 될 거라 했죠. 여기 걸레 목표가예요. 딱 찍었죠. 이거는 우리가 정해놓은 목표까지 세력들 목표가는 여기가 아니에요. 어떤 세력들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아. 말도 안 돼요. 팔면 이런 데 팔겠죠. 자, 그런데 요번 달이 이제 거의 다 와가죠. 오늘이 22일인가요? 그죠? 이걸 특히 2월 달은 거래일이 짧기 때문에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수목금하고 다음 주 며칠밖에 거래일이 없죠. 이 종가상, 이 월말 종가상 무조건 20개선이 올려놔야지만 뛰는 거예요. 또 하나가 다시 한번 뛴다 해도 변곡점이 막혀 있죠. 4만 원대가 돼요. 여기를 뚫어줘야지 강하게 뛸 수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수급주선인 60선 위에 있죠. 오늘이 수요일이고 목요일, 금요일 종가상 60주선 위에 끝나줘야지만이 수급주선을 지켜주게 되는 거고 또 올라갈 수 있죠. 어제 들어온 거래량, 그러니까 며칠 전에 들어온 거래량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 앞에 있는 물량을 싹 잡아먹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는 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모든 개인들이 바라는 거는 그냥 어제 상한가를 갔으니 어제 그저께 상한가를 갔으니 어제도 상한가를 가고 오늘도 상한가를 가고 맨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뇌동매매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어떻게 대락률이 크냐면 물론 주식은 누구나 맞출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주식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맞추질 못하고 그 어떤 누구도 상단 가락을 못 맞추죠. 단지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죠. 이 친구의 바닥 가격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다시 밀렸을 때는 2만 6, 7천원까지 올 수 있다는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렸죠. 이렇게 다시 왔을 때 리보세라님을 못 믿겠다거나 아니면 도저히 H를 못 믿으실 분들은 애초에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못 믿을 종목을 왜 사놓고 나중에 떨어지면 욕을 하냐고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HF를 못 믿거나 리보세라님의 행보를 못 믿을 것 같으면 애초에 사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 리보세라님은 전혀 변화가 없다고 그랬죠. 그건 제 생각이에요. 전 행보에 변화가 없어요. 뭐 중국에서도 치료제 승인 잘 받고 있고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바닥을 찍었죠. 자, 바닥을 찍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HLB가 심하게 밀리면 26,000원대 오겠구나. 분할 매수하지 뭐. 자, 주봉에서 60주선만 지켜주면 되겠죠. 일봉에서 240원 기준으로 아마 땡땡이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자, 오늘 저희 땡땡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어떤 주식이 대량 거래를 시켜서 빵 때려 이렇게 그죠? 빵 때리겠죠, 그죠? 자, 그래놓고서 옆으로 이틀간 가는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이틀간 가는 공간. 저는 이걸 땡땡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땡땡이가 생기게 되면 힘의 균형이 생기게 되죠, 매수와 매도. 그러면서 빵 때리게 됩니다. 물론 오늘 같은 날 더 다시 뛰면 더없이 바랄 것 없이 더 좋고 실질적으로 미증시가 무너짐으로 해서 오늘 한번 음봉이 더 떨어지게 되면서 5일선 근처를 찍고 나가게 되죠.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고 설사 물렸다 하더라도 그냥 26,700원대 또 모아가시면 돼요. 주식을 한 번에만 사지 말고 분할로 잘 모아가면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된다는 거죠.
이건 L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L생도 오늘 같은 날 다시 한번 땡땡이 생길 수 있고 다시 오늘 5일선을 찍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그런데 깼을 때 손절할 수 있는 분하고 손절할 수 없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건 개인의 성향이에요. 손절을 못했을 때 그냥 9,700원. 예전에 바닥 60개어선 수급개어선만 깨자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공간에 내가 또 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 이거는 내가 HLB를 믿고 투자하시거나 리보세라를 믿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삼성전자를 믿었다. 그러면 5만 원일 때도 과감하게 사고 5만 원일 때도 과감하게 사겠죠. 얼마든지 자꾸 비교한다고 뭐락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애초에 HLB를 삼성전자급으로 생각하지 않고 리보세라릭을 못 믿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A라는 종목을 내가 투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A라는 종목을. 대신에 저는 월봉 고점에 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매집이 있는데 우리의 첫 번째 매수 타임은 다 여기에요. 다 멤버님들하고 저는 다 여기서 매집해요. 다 같이 사요. 세력들이 매집할 때 같이 매집하는데 이 공간에서 A라는 주식을 샀어. 자, 근데 미국 주식이 무너지거나 우리나라 지수가 800배를 찍게 되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수가 밀리면 떨어져요. 어떤 종목도 지수보다 강한 종목이 있긴 한데 대부분 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닥권에서도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40%가 존재하는데 A라는 종목을 믿고 샀다가 마이너스 20%가 됐다고 그래서 물론 오판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공부를 해놨겠죠. 만약에 이 종목이 떨어졌을 때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오거나 돈이 생겼을 때 이 주식을 다시 살 용기가 없어. 안 좋아 보여. 이제 와서. 막 올라가고 좋을 때는 엄청 좋아 보였다가 이제 와서 안 좋아 보여. 그 추가로 못 사겠어. 그러면 나의 첫 번째 A라는 종목을 처음부터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후회는 늦어도 소용이 없죠.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어떤 종목을 살 때는 그 종목에 대한 공부를 물론 뭐 누굴 얘기를 통해서 하든 책을 봐서는 상관없지만 본인 스스로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연 재무는 튼튼한지 영업이익은 좋은지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미래 가치가 있는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 놓고 그냥 믿고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아 내가 안 그래도 저 회사 주식을 너무 싸게 사고 싶었는데 떨어졌어. 땡큐. 더 사야지. 이게 기본적인 내가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인 거죠.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 회사가 점점 커지고 성장 가치가 좋아지면 같이 따라 크는 거죠. 예를 들면 전기차 관련 중에 제가 몇 가지 종목을 멤버들한테 얘기해 드린 종목들이 있어요. 그죠? 자, 이 종목을 내가 샀어. 근데 저 같은 경우 떨어지면 겁내지 말고 더 사라고 하거든요. 전기차 관련주일 거예요. 전기차 시장 커지겠죠. 당연히 커지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어요. 이 회사가 재무도 튼튼해. 배당두죠. 해마다 배당두죠. 그러면 배당 받을 거 다 받고 나중에 주식 수익 날 거 다 수익 나고 이게 주식 투자의 기본이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멤버방 잘 많이 얘기해드리고 어제 실질적으로 멤버방인 종목들이 하도 잘 날아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에이테크 소셜 날아가고 YIK가 상한가 근처에 붙고 전기차 충전 관련주 어제 실방에서 얘기하고 멤버방에서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시간에 상한가하고 난리가 났죠. 이 HM이나 H생명과학은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친구들은 좀만 떨어지면 벌써 난리가 나요. 리보세라님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리보세라님을 못 믿고 HM을 못 믿을 것 같으면 딱 뛰자마자 팔고 다시는 보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디서 보냐면 또 2, 3만 원일 땐 못 사고 나중에 이런 데 가서 또 보거든요. 다시 봐요. 아차 6만 원에 가서 여기 샀어야 되는데 3만 원대. 이건 늦었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지수가 800배를 찍게 되면 그런 현상은 또 생길 거예요. LSM 같은 경우도 BW 발행 가격이 11,900원이에요. 그죠? 당연히 구체적 9,000원, 8,000원 올 수는 있지만 미래 가치만 믿는다면 이런 데 가겠죠. 나중에 이런 데서 파시면 되고 하루하루 일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이 믿고 샀으면 이해하셨죠? 기술적으로는 땡땡이가 생기거나 5선 찍었을 때 다시 뚫고 나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건 LG도 마찬가지인데 LG도 5일선이나 이런 데를 안 깨는 게 중요하겠죠. 단기적으로. 월봉에서 5개월선 이탈하지 않아야 장기적인 추세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미증시가 무너졌기 때문에 HLB 그룹들도 오늘 얼마든지 음봉이 떨어질 수 있고 오늘 얼마든지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땡땡이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엘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엘테도 어머니 박스권에 있죠. 우리가 엘테를 사고자 한 자리가 이런 데가 아니죠. 지금 바닥바닥 끼고 있잖아요. 그죠? 이 친구는 그 10,000원부터 9,000원 후반 10,000원부터 13,000원까지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단지 지금은 박스권 중간에 있죠. 만약에 미증시가 무너진 걸로 해서 이 친구가 10,000원 초반에 오게 되면 다시 매수. 다시 매수해요. 항상 박스권에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이 공간에 10,000원 초반에 사서
13,400원에 단기는 파시면 되고, 이 친구가 13,000원, 15,000원 뚫어주는 순간 20,000원, 25,000원 갈 거예요. 하는 일이나 행보가 굉장히 좋고 대량 거래가 잘 들어와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냥 만약에 5일선을 안 깨게 되면 다시 한번 땡땡이가 생기게 되고 다음날 또 뛸 수 있습니다. 자, HLB 글로벌은 엄연히 하향 중이랬죠, 제가. 그런데 이제 좋은 지표가 생길 수도 있겠어요. 이번 달 거래일이 거의 수목금, 다음 달 월화인가요? 5거래일이 안 남았는데 엄연히 5개월에서만 돌려주게 되면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돼요. 주식은 엄청 싸죠. 우리가 HLB 글로벌 이런 데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오양할 때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닥권이라 생각하면 여기부터 쭉 모아가시면 돼요. 쭉 모아가시면 되고, 근간에 의미 있는 거래가 한 번 더 들어왔죠. 지금 빵 터졌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오늘 같은 날 옆으로 음봉하면 떨어질 수 있겠죠. 땡땡이가 그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땡땡이가 그렸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된다. 오늘 하루 음봉 그려주면 좋다는 얘기예요. 자, 노터스는 애매하긴 한데 20개선이 올려놨거든요. 지금. 자, 주봉을 봅니다. 5선 돌파 여부가 중요해요. 좀 이렇게 뚫어주려고 하고 있죠. 그죠? 하도 많이 떨어져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굳이 매수하실 분들은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신라제는 아직 추세를 못 틀어놨어요. 사실 20개선 밑에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주식이 굉장히 밑에 있고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5선 돌파를 해주고 있죠. 지금 막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맘 급하게 신라젠을 살려고 하지 마요. 어차피 금요일 종가가 돼봐야 하는 거예요. 특히 이번 달이 지나봐야 알아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5주선 위에 올려놓고 다음 주에 안착해주면 그때 사도 전혀 늦지 않아요. 무조건 일단은 매수가지고 기다리는 게 좋아요. 자, 박셀바이오가 뛰었는데 실질적으로 HLB가 뛸 때 같이 뛰는 애가 박셀바이오예요. 이건 NK맥스도 마찬가지인데 이 간암 지표에 간암에 대한 이슈들이 시장에 있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자,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죠. 빵 때렸죠. 그때. 요 거래량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틀간 옆으로 실수가 있어요. HLB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HLB가 한번 빵 뛰고 어제 하루 쉬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또 쉴 수 있어요. 연봉으로. 박셀바는 이날 뛰었고 며칠 전에 쉬고 어제 또 쉬었죠. 그죠? 이틀 전에 딱 요 두 번이 땡땡, 우리 땡땡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빵 때렸죠. 요날 어제 14% 갔다 왔습니다. 자, 오늘부터도 그냥 5일선만 안 깨면 돼요. 5일선 안 깨고 음봉으로 떨어지거나 다시 한번 땡땡 이렇게 땡땡이 두 개 딱 생기면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겠죠. 수요일, 목요일 땡땡이 생기게 되면 금요일이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NC트론을 봅니다. 월봉에서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사실은 HLB 그룹주들하고 굉장히 친하죠, 이 친구. 딱 5개월선만 안 깨면 돼요. 자리가 나쁘지 않다 보시고. 신신제약도 아직 5개선 지켜주고 있죠. 추세가 잘 유지가 돼 있고 좋은 자리에 있죠. 어제 올라갔어요. 어제도 5% 갔다 왔는데 사실 어제까지 우리가 증시가 좋았고 오늘 증시가 안 좋았을 때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해요. 명문제약이 아슬아슬하긴 한데 거래량도 많이 주고 있고 잘 버텨주죠. 5개선만 안 깨면 돼요. 자리는 2,728원이 되고 아직도 위치는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강약품도 마찬가지죠. 지지부진하긴 해도 5개선 위에 있죠. 이 친구가 잘 못 움직이긴 해도 꾸준히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이게 꾸준히. 띠랑률이 상당히 큰데 사실은 부강약품의 월봉 기치가 굉장히 낮다는 거죠. 지금 5개선 위에 있어요. 자, 동구바이오 제약이 5개선 위에 있죠. 또 순간 뛰어갔다 왔는데 자, 이 친구도 일날 몇 프로 갔다 왔냐면 순간 11% 갔다 왔어요. 아직도 월봉 5개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어제 음봉, 오늘 시장이 안 좋으니까 또 음봉 떨어질 수 있겠죠. 음봉하면 또 땡땡이가 되죠. 그러면 금요일에 사시면 돼요. 자, 바이오로직스하고 바이오파마인데 이 친구들은 이제 거래량이 잘 들어와 있죠, 지금. 바이오로직스 같은 게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5개선 위에 있죠. 자, 주봉에서도 추세는 아직 유지해주고 있어요. 언제 날아갈지도 몰라요. 대신에 재무가 튼튼한 친구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얘네들이죠. 거래량. 이 거래량이에요. 이분들이 세력분들이겠죠. 어떤 세력들이 여기서 팔아. 말도 안 돼요. 대신에 재무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에 대한 급락 위험성은 있고 만약에 미증시가 안 좋아서 밀리게 되면 다시 이런 자리가 오게 되면 다시 매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는 파마도 마찬가지고. 파마 같은 경우에는 이 20선까지 밀릴 수가 있죠, 지금. 딱 5개선 위에 있어요. 추세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음봉 떨어지거나 20선 찍게 되면 다시 매수죠. 이 거래량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대량 거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우앤 컴퍼니도 20에서만 깨면 돼요. 거래량을 믿어야죠. 거래량. 그죠? 앞전에 있는 요 거래량을 다 뚫었죠. 지금.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래량이 바닥에서 터졌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증시가 밀려서 밀리게 되면 21선이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사실 제약주 전체가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약주가 시장의 주도로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나마 특이한 제약주들을 제가 HLB 볼 때 같이 보는 거예요. 이건 소룩스인데 소룩스 행보가 굉장히 좋죠. 자, 5개선 위에 있어요.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엄연히 20선 위에 있죠. 추세나 흐름이 굉장히 좋은 거고.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20선 위에 있는데 앞전에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싹 잡은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어제 좀 움직였는데 지금부터도 20선만 깨면 돼요. 자, 앞타마 사이언스죠. 계속 흐름이 좋죠. 꾸준히 좋아요. 자, 대량 거래가 잘 들어와 있고 근간에 거래이 터져 있죠. 그냥 21선만 안 깨면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굉장히 싸죠, 주가가. 우리가 주식을 이런 데 사는 게 아니죠, 지금. 우하향할 때 사는 것도 아니고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 초반에 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휴온스인데 휴온스가 자꾸 올라가긴 하는데 딱 5일선만 안 깨면 돼요. 월봉 엣지가 굉장히 낮아요. 여기 있어요. 아직 더 가야죠. 20개선까지 갈 것 같고 수급두선 60선까지 갈 거기 때문에 더 지켜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사실 불안해요. 오늘 미증시가 원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쭉 밀려서 떨어졌을 때 이렇게 매물대가 하나가 있어요. 32,000원 11선이거든요. 여기가 오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며칠 고생하면 다시 뜬다는 얘기인 거죠. 메디포스도 꾸준히 보세요. 이 친구들 때문에. 자, 이분들이 세력분들이죠. 그죠? 세력분들이고, 엄연히 지금 추세가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빵 때릴 확률이 굉장히 크고, 월봉에서 보면 5개선 위에 있죠.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철강주나 구리, 금속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물 한 잔 마시고 이쪽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